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흐트러진 일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과연 언제쯤 진정될 수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더듬어 볼 필요성에 입각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는 14세기 흑사병 사례하고 1918년 전후한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여러분한테 방송 드려보고 여러분 스스로 짐작하면서 사셨으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방송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침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9,345만 명이고 사망자는 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약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20만 명, 인도 15만 명 정도, 멕시코 13만 명, 영국이 8만 명 순으로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7만 1천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오늘 현재 1,2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전염병이라 할 수 있는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은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유럽이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에서 7,500만 명 내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유행병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사병 병원균에 관해서는 많은 이설이 있었으나 2010년 11년 남부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DNA 분석 결과 패스트균이 병원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1343년 크림 반도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화물선에 들끓던 검은 쥐들에게 기생하던 동양 쥐벼룩을 기주로 하여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흑사병 확산 이후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 발생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흑사병으로 유럽 총 인구의 30 내지 60%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계 인구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도 19세기까지 간헐적으로 유럽에서는 패스트 질병이 산발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이 흑사병이
유행 경로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1347년 48년 사이에 제노바와 베니스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된 흑사병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348년 프랑스,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잉글랜드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349년 내지 1350년 사이 흑사병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흑사병이 발생한 것은 1349년으로 이스큐 항해 당도한 선박에서부터 발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51년이 되자 흑사병은 러시아에도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흑사병이 창궐하였으나 벨기에와 같은 몇몇 지역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서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상당한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흑사병 전파는 러시아 남부의 흑해 연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47년 가을 알렉산드리아에 흑사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콘스탄티노플이 흑사병이 확산된 결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흑해 연안이 여러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흑사병이 창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48년이 되자 흑사병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348년 내지 1349년 동안 흑사병은 안티오키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안티오키아는 염료 무역이 중심지였으며 이 때문에 서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가 흑사병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메카 역시 1349년 흑사병이 번졌으며 같은 해에 모술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351년 이집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예멘 국왕 일행은 흑사병에 걸려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예멘 지역에도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서는 흑사병이 지속적으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흑사병 창궐로 인해 적게는 40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 널리 알려진 전염병은 런던 대흑사병, 베니스 대흑사병, 이탈리아 흑사병 등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흑사병의 재발 원인 중 하나로는 당시 30년 전쟁, 당시 군대의 잦은 이동이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1883년에 붙여졌습니다. 피부 혈소 침전에 의해 피부가 검게 변하는 중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중상이 더욱 진행되면 검게 변색된 부위에 궤저가 발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으로 퍼져나간 흑사병은 대흑사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기 흑사병은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유럽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창궐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신조를 낳았고, 이는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등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세기에는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번졌던 시기로 이로 인해 중국의 인구 중 약 30% 6천만 명 중 6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30년대 초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으며 1334년 허베이에서 흑사병이 번졌으며 유럽에서 흑사병의 위세가 한창이던 1348년 내지 1353년 동안에도 중국 각지에 흑사병이 확산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사병 창궐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등 이 지역에서 창궐한 흑사병으로 발생한 희생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망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 창궐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는 다음이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유럽 지역의 인구는 흑사병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 3분의 1 내지 2분의 1 규모로 감소됐다는 사실입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희생자는 총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망률을 보였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인구의 80%가 희생된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한편 북부 독일, 잉글랜드 등지에서 초기 4년 동안이 사망률은 20%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둘째로 중국의 원나라 시기인 1334년 허베이에서 창궐하여 인구의 90%가 사망하였으며 1353년 54년 동안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2,500만 명 이상이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로 1350년대 유럽의 문화는 흑사병의 영향으로 매우 음울하였습니다. 문화의 곳곳에서 염세주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역병을 인간이 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짙어졌다고 합니다. 넷째로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피박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인종들은 모두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병리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피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흑사병의 발병 결과는 치명적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 독감은 어떤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1918년에 발생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된 그 원인균이었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발병지는 아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은 이를 스페인 독감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전시 중에는 적국의 이론 상황이 알려지지 않도록 전시 검열을 했으나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사태가 깊이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째, 1917년 프랑스 북부 도시 에타프레에 있었던 영국군 임시병원에서 발생했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2000년 역사자 알프레드 클로스비는 미국 캔자스에서 독감이 시작됐다고 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1917년 11월에 중국 북부를 강타한 호흡기 질환이 있었는데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중국 당국에 의해 스페인 독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죠. 세계 1차 대전 중 9만 6천 명이 중국 노동자들이 영국과 프랑스 전선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것이 스페인 독감이 팬데믹 원인이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1차 유행과 가을, 겨울에 걸쳐서 2차 유행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유행은 고병원성으로 발전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유행은 인류 역사의 대재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유행 시기에 세계적으로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8천만 명 정도가 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시 세계 인구 16억 명이 약 30분의 1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1천만 명이 사망을 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1918년 유행 당시 특이한 점은 젊은 인구의 높은 사망률로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하였으며 특히 20 내지 45세가 전체 사망자의 6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세계 평균 사망률은 약 5%였지만 동아시아 지역 3국의 사망률은 모두 2%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8년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년 독감 또는 서바나 감기라고 불려졌는데요. 1918년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1759만 명 가운데 약 16.3%인 288만 명 정도가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중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은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8%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독감의 그 후유증, 그 결과는 어떤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약 1 내지 3%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걸린 지 2, 3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918년과 19년 사이에 약 1700 내지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1500만 정도였는데 비해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자가 1700에서 5천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서둘러 매듭지어졌고 평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감 예방 접종 문화가 시작됨으로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증상은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검은빛으로 변해 죽어가는 병으로 진단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형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6월 발병해서 유행했던 그런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던 신종 인플루엔자가 스페인 독감의 원인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인류 역사상 3대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떻게 진척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200만 정도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라면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에 버금가는 사망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국가의 제일의 현안은 이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스페인 독감, 이 코로나 진정 문제와 관련한 백신 확보라든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주먹구구식이고 어떤 체계적이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는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처럼 확산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코로나 대책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 각자가 자신이 건강과 이런 유행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우선은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측면에서 한번 더듬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